영화 속의 럼버들 홍정선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5년간의 기억을 잊어도 당황스러울 텐데 나는 그저 눈 감았다 떴을 뿐인데 5년의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코마 상태에 잠겨있다 깨어난 거라면 가족과 친구들이 이토록 놀라진 않을 텐데 5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것에 맞춰 감정을 추스르고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5년을 살아온 쪽도 5년 동안 사라졌던 쪽도 충격인 상황.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영화인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허윤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블록버스터 액션일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입니다. What is going on? These things destroyed my world. The snap tore a hole in our dimension. Now This threat is here. the world is in chaos. I need a new team. I need an Avenger. What about Thor? Off-world. Doctor Strange? Unavailable. Captain Marvel? Don't invoke her name. Mr. Stark trusted me. I am not gonna let him down. We have to stop them. Welcome to the Avengers. You got gifts, Parker. The world needs that. I've got this. 네, 영상 보셨는데 뭐 사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일단 전쟁 끝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타노스의 핑거 스냅에 의해서 You should have gone for the head. 인류의 절반이 죽고 뭐 그러면서 벌어진 이런 비극 변화 이런 걸 다룰 뭐 계제가 없었고 여유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번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다뤄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필요한 불이었어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건 너무 스파이더맨스럽지 않아 실망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이 영화 자체가 엔드게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시리즈와 그 다음 시리즈를 잇는 브릿지거든요. 사실 가교의 작품인 그쵸.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전 엔드게임에서 멘토이던 아이언맨이 죽었습니다. Everywhere I go, I see his face. I just really miss him. Yeah, I miss him too. I don't think Tony would have done what he did if he didn't know that you were going to be here after he was gone. 아이언맨이 후계자로 지명을 했거든요.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의 후계자로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극 중에서 16살로 나오거든요. 네. You gonna be the next Iron Man now? 청소년이 감당해야 될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쵸. 이제 평범하게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스파이더맨은 기존에는 뉴욕을 지키는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뉴욕을 벗어나서 베니스 그리고 런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악당을 무찌르는 그러한 그쵸. 새로운 히어로의 모습을 좀 보게 됐고요. 배우들 연기는 그럼 어떠셨어요? 일단 극 중에서 커플로 나오죠. 톰 홀랜드와 젠다야. 이 커플의 상큼한 연기가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젠다야 이미 유명한 배우입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중에서 젠다야가 이제 10대 소녀들의 그쵸. 일종의 우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뭐 인싸라고 그러면서 네. 젠다야가 하는 패션 그리고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뭐 사람들도 굉장히 네. 많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이 마블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데 사뭇 기대가 됩니다. I mean, it's kind of obvious. Making sure there's no like kind of damsel in distress moments, you know? She's saving herself. She's, you know, helping her class get to safety. Like she's definitely not just waiting there for him to come fix everything. 혹시 인상 깊은 장면 있었을까요?
저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음악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너무 좋았죠. 영화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휘트니 휴스턴의 I'll Always Love You입니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엔드게임에서 더 이상 이제 그죠. 시리즈에서 볼 볼 수 수 없는. 없죠. 네. 뭐 캡틴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카라든지 이 사람들 쭉 영상이 나오면서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물컹하더라고요. I just always feel like I'm putting my friends in danger. The world needs the next Iron Man. Are you going to step up or not? 자, 본격적으로 이 영화 속 법률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핑거 스냅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아이언맨의 핑거 스냅으로 되살아났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 누군가는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5년을 살아있었고 누군가는 죽어 있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일테면 가볍게는 스파이더맨이 이제 5년 만에 학교를 갔더니 나는 아직 눈 감았다 뜬 건데 친구들이 5살 더 먹어 있잖아요. 그중에 조그맸던 동양의 이 소년이 갑자기 막 키 크고 훈남이 돼 있어요. 이런 건 그나마 가벼운 거지만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소년이 5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훈남이 돼 있었다. 굉장히 뭐 여성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죠. 네. 근데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농구 경기 도중에 5년 전에 사라졌던 악대가 나타나서 맞아요. 농구장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한 여성이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5년 뒤에 자신이 돌아와 보니까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신이 여성이다 보니까 혹시 내연녀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법적인 문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5년 전에 제가 어떤 집을 샀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사라졌고 그렇죠. 제가 사라지면 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이 재산이 갈 테고요. 네.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뭐 국고로 귀속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랬겠죠. 다른 식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있을 텐데 사실 5년 뒤에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제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소유권이 이전돼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을 가정을 해보면 5년 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거기 그쵸. 살던 사람이 없어졌고 그래서 나는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도 마치고 평온하게 5년을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거 원래 내 집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달라라고 하게 되면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들어만 봐도 뭔가 되게 진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싶은데 그래도 이런 건 뭔가 재산에 관련된 건데 정말 심각한 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 있었는지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분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사망 시점에 대해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심장이 멈춘다. 그리고 혈액이 돌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 외에도 최근에는 뭐 뇌사 개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의식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전혀 의식이 없고 뇌가 정지가 되었다면 이것 또한 사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사망이 애매한데 특히 분립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장이 멈췄는지 혈액이 도는지 뇌가 멈췄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람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려면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분립된 사람들, 이 사라진 사람들은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진짜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좀 확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죠. 뭐 다만 이제 영화에서 보면 장례식 등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르고 묘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생리적인 사망은 아니지만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요. 그쵸. 시체도 보지 못했고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마 사망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인정사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했고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살아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없어요. 그랬을 때 보통은 시체가 있어야만 사망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고 네. 그랬을 때 그 재난을 조사한 관공서의 조사 보고서에 뭐 아하. 예를 들면 뭐 사망한 것 같다 정도 뭐, 이 이렇게 마을 돼 있을 사람 때 뭐 전원 그렇죠. 사망 뭐 예.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관공서의 문서를 토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인정사망 제도고요. 사실 실종 선고도 이 제도의 일종이긴 한데 조금 인정사망 제도랑 다른 게 사망이 확실하게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 이제 실종 선고를 받아줘서 사실상 이제 사망한 걸로 의제를 하는 그게 이제 실종 선고 제도입니다. 지금 실종 신고랑 인정 사망제도 비교해 주시니까 뭔가 확실히 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평상시에 실종 신고란 뭐 실종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것도 좀 법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죠. 실종 신고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불확실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사망 의제를 통해서 재산이나 신분 관계를 확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이제 실종자의 생사가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에 5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고가 가능하고요. 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전쟁, 그렇죠. 사고 이런 경우에는 1년 정도 생사가 불확실할 경우에 이제 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네. 선고가 되면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그때 시점입니다.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보통 사람이 사망을 하면 모든 게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했어요. 흉악범이. 하여튼 그래도 이제 눈앞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잠적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단 뭐 그 형사소송법 328조를 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요. 공소가 기각됐죠.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즉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 경우는 최근 이제 도피하다가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진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의 경우인데요. 이 정태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었지만 이 횡령 혐의가 명확해지지 않아서 기소가 아직 되기 전 상황이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종 선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사망 선고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조양호 회장이나 정태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시신이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인정이 된 사망이거든요. 근데 실종 선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분관계, 재산관계가 불확실하니까 이거를 그냥 사망으로 의제를 하면서 확정을 시켜버리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적인 법률관계, 뭐 선거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뭔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빚이 있었든 뭐 아니면 죄를 지은 것든 이게 쫙 정리가 되는데 실종은 이 공법적 법률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 영화로 만약에 돌아와서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글쎄 사망도 좀 아니고 실종도 아니고 근데 이 분립됐던 사람들이 여하튼 약간 인정 사망 제도에서 사망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 묘비도 세워지고 이랬는데 이들이 살아 돌아오면 이 공법적 뭔가 법률 관계가 꼬여버릴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법에는 실종 선고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후에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생존자가 실제로 나타나면 되겠죠. 네. 나타나서 제가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하고 취소. 그렇게 되면 다시 살아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렇죠. 실종 신고했다가 취소하면 되는 거네요. 분립됐다 살아오면
근데 우리 아까도 그 이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이거 내 집인데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뭔가 재산을 뭐 매매했다든가 양도했다든가 이런 권리들은 그럼 어떻게 재정리가 되는 건가요? 민법 29조의 이 관련된 사항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선의, 즉 몰랐던 실종 선고 자체에 대해서 몰랐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몰랐다.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즉 내가 사용을 했더라도 뭐 재산을 받아서 뭐 상당한 부분을 썼더라도. 썼더라도 남은 부분만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악이 알았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라라는 게 이제 민법상 조항이 규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즉 분립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하, 지금 선의 악이란 말을 하셨어요. 이게 이 사람이 실종된 거를 알았느냐, 아니면은 몰랐느냐, 뭐 알았는데 모른 척했느냐, 뭔가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사실 선이라고 하면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죠. 악이라고 하면 나쁜 의도, 보통 그렇게 쓰는데요. 법률, 즉 이제 법에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정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이건 악의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사정을 몰랐다면 이건 선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후 선의라는 거는 실종자가 실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모른 거죠. 조금 헷갈리시죠? 아니, 알 것 예. 같아요. 실종되지 않았다는 걸 예. 모르고 내가 그 돈을 쓴 거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선의. 선의라고 그러는 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짰다고도 실종되지 볼 수, 않은 그렇죠. 걸 예. 알아놓고 막 알면서도 썼어.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예. 그 쓴 부분까지 다 되돌려줘야 된다. 그렇죠. 이자까지 붙여서. 아, 예. 그럼 법에서 이렇게 특별히 선의 악의를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법률상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뭐 선의의 경우에는 이미 완료된 법률 행위를 사실상 유효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유효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그렇게 좀 나눠서 봅니다.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에게 넘겼을 때 C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C가 뭐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B가 A를 뭐 예를 들면 협박을 했다. 그래서 재산을 뺏었다라는 거를 C가 몰랐다면 네. B의 재산이 C로 넘어간 이 재산에 대해서 C는 선이고 이 소유권 변동은 유효한 겁니다. 아하. 반면에 C가 알고 있었어요. B가 A를 기망하거나 아니면 뭐 폭행하거나 해서 억지로 재산을 뺏었다라는 거를 C가 알고 알았다면 당연히 이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는, 그렇게 법률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사무엘 잭슨 퓨리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제 퓨리가 계속 스파이더맨한테 전화하고 연락하는데 스파이더맨은 내가 지금 월드 히어로가 될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Heads up. Nick Fury's calling you. Nick Fury's gonna call me? Yeah. Why? Why? Because he probably has some hero stuff for you to do. You're a superhero. He calls superheroes. Well, I mean, if it was really that important, he'd probably call someone else, not me. Apparently not. That's it. No caller ID. That's him. I don't really want to talk to Nick Answer the Fury. phone. Why? Because if you don't talk to him, then I have to talk to him. I don't want to talk to him. Well, why don't you want to talk to him? Because I'm scared. Just answer the phone. You sent Nick Fury to voicemail? Yeah. You don't send Nick Fury to voicemail. Did you hear that? They're calling me. I gotta go. I gotta go. You gotta talk to him. I'm gonna call him. I promise you, I'm gonna call him. I will. You do not ghost Nick Fury. 안 받으니까 이제 드디어 결국 수학여행 간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찾아서 베니스로 퓨리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파커의 친구, 피터의 친구 네드가 슉 들어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퓨리가 뿅 마취총을 쏴가지고 쓰러져요. 근데 나중에 물론 네드는 깨어나서 와 내가 지금 퓨리의 지금 총을 맞은 거야, 마취총을 맞은 거하고 영광스럽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네드는 스파이더맨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공유하는 친구니까. 근데 퓨리가 이렇게 마취총 쏘는 거 이게 합법일까?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마취총을 쏴서 기절을 시켰거든요. 기절시킨 거는 엄연히 이제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퓨리가 네드를 쐈죠. 근데 네. 네드가 깨어나서 좋다고 했어요. 퓨리가 나를 쏴주다니 영광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퓨리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는 뭐 정당방위, 네. 긴급 피난, 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능한 것이 이제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왜냐하면 네드가 뭐 쏴도 괜찮았는데 뭐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 주체인 즉 네드가 내 법익이 침해가 돼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네드가 직접적인 승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승낙을 해야 되는 거군요. 승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냐? 네. 그러니까 추정적인 승낙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주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승낙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렇죠. 추정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추정적인 승낙이 막 인정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놓고 야 그렇죠. 추정적인 승낙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싸워야 그러네요.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요건을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건을 좀 보면 법익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낙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은 맞지만 사실 승낙을 기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퓨리가 네드에게 뭐 쏴도 돼? 그러면 쏘라고 그랬겠죠. 네. 왜냐하면 맞은 게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정적 승낙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사후에 영광이다라고 했지만 미리 승낙한 적도 없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뭐 이렇게 추정하여 승낙 받은 걸로 볼 수도 없어서 결국 퓨리는 죄를 짓긴 했지만 네드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쵸, 예. 벌은 안 뺏겼네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미스테리오 얘기를 해볼게요. 이 월드 히어로가 되고 싶지 않은 아직은 부담스러운 이 월드 히어로의 무게가 부담스러운 이 피터 파커가 안경 있잖아요. 이디스, 이븐 데드, 아임 더 히어로. 이거를 미스테리오가 사실은 이 상황을 다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거든요. 이 최첨단 무기를 뺏어간 건데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이게 사실 속인 거죠. 그렇죠.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을 속였어요. 속여서 안경을 받았습니다. 안경도 분명히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뺏었기 때문에 사실 속여서 넘겨받았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될 거고요. 이제 피터 파커는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준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미성년자. 예. 근데 이 이디스를 단순히 안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홍 기자님 그쵸.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뭐 핸드폰도 해킹이 되고 그리고 그쵸. 하늘에서 드론 엄청난 양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쏟아 나오게끔 할 수 그쵸.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디스를 가져온 것이 어떤 죄가 되느냐, 네. 사기죄가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기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이나 아니면 재산상의 이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이디스에게는 그건 이제 무형적인 이득인 거죠. 아하. 물론 그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드론을 이용해서 네. 다른 사람을 협박을 해서 돈을 뭐 뜯어낸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는 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요. 네. 그 이디스 자체를 가져오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 안경값 말고 다른 걸 얻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조금 어렵고요. 대신 이제 형법 114조에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미스테리오는 꽤 오랫동안 토니 스타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일종의 범죄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모든 상황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다 조작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런던 브릿지를 폭발물로 날려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폭발물 사용죄도 성립될 수가 있고요. 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인죄,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의 이 공무를 방해를 했습니다. 2명 이상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방해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공용 건조물 방화제, 뭐 다리도 태우고 막 여러 가지를 태우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폭발성 물건 파열죄, 그리고 교통방해죄, 뭐 등등등 범죄의 종합선문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또 이게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보면서 이건 또 뭘로 풀어주실까 했는데 이 분립을 가지고 사라졌다 돌아오면서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 뭐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다 이걸 풀어보니까 또 너무 재밌네요. 다음번에 또 이 히어로물로 법률로 풀어주시는 그날을 또 기다려보게 되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영화로 재밌게 풀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웅 두 사람 있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데요.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을 1761만 명이 봤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숨은 공로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영화 나란말싸미도 그런 큰 사랑을 희망했을 겁니다. 13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무엇보다 송강호를 세종으로 앉혔으니 기대도 컸을 텐데요.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길에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원작을 주장하는 출판사가 나섰고 제작사에선 해당 소설이 원작이 아니다. 미리 해결됐어야 하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 더 아쉬운 건 전미선 배우의 죽음을 이 저작권 문제와 묶어 악재라고 표현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두고 유가족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김주혁 배우를 추억하며 독장을 즐겼듯이 전미선 배우의 마지막 연기를 볼 수 있는 나란말싸미에도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